세구라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점 금지법으로 기소당한 모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 문제, 도시 문제, 농민 문제가 불거져 나왔어요. 이전의 농촌사회의 잣대로는요, 풀기 어려운 과제였어요. 미국에서는 혁신주의라고 하는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나친 자유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정부가 국민들 편에 서서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루즈벨트는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독점 기업 규제에 나서는 개혁의 포문을 열었어요.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JP 모건이 몇몇의 철도 재벌들과 함께 강력한 철도 트러스트를 조직하려고 한다는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것을 주도한 노던 증권은요, 20세기 들어서 무대 뒤로 얼굴을 감춘 로스차일드 가문의 미국 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였죠. JP모건은 당시 무자비하게 문어발식 기업 합병을 추진하는 중이었어요. 노던 증권의 공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루즈벨트는 모건과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백악관으로 그를 불렀는데 모건은 대통령 호출을 거부했어요. 너무나 화가 난 루즈벨트는 법무장관을 시켜서 10년 전에 제정되었지만 유명무실해진 셔먼 독점 금지법으로 모건을 기소했어요.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국민들은 드디어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들 편에 서서 대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는 그 의지를 확인했어요. 노던증권은 법에 따라 강제 해산당했어요. 그 뒤에 7년 동안 43개 독점 기업을 제소했던 루즈벨트는 트러스트 파괴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루즈벨트는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긴 했지만 현대사회에서 독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했어요. 단지 사회에 해악이 되는 나쁜 독점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죠. 노던증권 사건 이후에 루즈벨트가 모건과 벽을 쌓고 지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모건을 만나서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20세기 초에 JP모건 은행의 영향력은 막강했어요. 지배주주였던 JP모건은 뉴욕 월가에서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피터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어요.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던 그 시기에 모건은 정기적으로 주가의 적정가를 발표했어요. 모건의 발표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였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생기기 전에 모건은 위기 때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1907년 공황은요, 자본 과잉 때문에 발생한 최초의 공황이었어요.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해주었어요. 경기 침체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고객 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던 투신사들이 무더기로 도산을 했고 가파른 침체가 일어났어요. 이윤이 떨어지면서 금융 압박이 생겼고 이 때문에 주식 매각, 상품 투매가 이어지면서 생산이 감소했어요.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도산을 했어요. 대기업에 대규모 융자를 해준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쇄도하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금융공황으로 발전했어요.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기업들은 줄지어 도산을 했고 실업률은 높아졌어요. 그 와중에 8,000개의 회사는 도산했어요.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언제나 금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죠. 뉴욕 금시장에서는 금값이 폭등을 하고 런던에서 뉴욕의 금시장으로 대규모 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서부의 구리광산에서 돈을 모아서 월가에 진출해서 증권사와 투신사를 사들인 하인즈는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지면서 전체 시장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1907년 10월에 모건은 긴급 구제 금융을 제공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당시에 미국에는요, 연준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건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어요. 1907년 10월 21일 미국 월가는 구리강산 주가의 대폭락을 신호탄으로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공황의 시작이죠. 무능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를 못했어요. 모건은 먼저 은행들의 개별 행동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모건은 무엇보다 신용경색을 푸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어요. 자기 은행을 포함해서 여러 은행에서 10% 금리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모아서 제공하면서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았어요.
자금 부족으로 영업의 중단 위기에 처한 뉴욕 주권 거래소에 대해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마저 떨어진 뉴욕시 정부도 모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뉴욕시가 파산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모건은 당국으로 하여금 연 6% 수익 채권을 발행하게 하고 이것을 은행들이 사들이게 했어요. 양적 완화 정책을 쓴 거죠. 모건이 정부를 대신해서 금융계를 재조직한 결과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갔던 금융위기는 비로소 진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월스트리트가 공황 이후 재정비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 공황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었던 1913년 이전에 모건하우스는 사실상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다름없었어요. 금융시장의 패닉을 종식시켰고 금 유출로 인해서 무너질 뻔한 미국 금 본위제를 사수했고 세 차례나 일어난 디폴트 위기에 빠진 뉴욕시를 구제했어요. 1910년 모건 나이 73세 때에 런던의 투자은행 모건 그레펠을 설립했어요. 이로써 JP 모건 은행과 모건 스탠리 그리고 런던 법인인 모건 그레펠 세 회사를 아우르는 모건 금융 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